네, 안녕하세요. 리엠 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유수정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데도 강압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휘말릴 수 있고 또 고의성이 없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서 피해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든지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결백한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는 것은 다소 어색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첫 조사를 혼자서 잘못 받아버리고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떠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우선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전문 변호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혐의 없음이나 무죄 처분을 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법적 검토를 해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 무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인만 하게 되면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가 되어서 더 괘씸죄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반대로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사실을 과도하게 전부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실제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또한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3자인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대한 인정 내지 부인 방향을 결정하고 부인하기로 하였다면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부인해야 되는 것인지 그 범위를 결정해서 진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진술 방향을 결정했다면 다음으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내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분들이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과 법조인의 시각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소 다를 수 있는데요. 혼자서 생각할 때는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다 보면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장을 정리하고 그의 증거를 맞추어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수사기관이 무혐의의 심증을 굳힐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기도 하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는 다른 형사 사건의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들이 아닌 제3자인 변호사가 연락을 하여서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해야만 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형사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성범죄 사건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